어제 정경두 합참의장이요. 국감에 가서 뭐라 했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여원의 질문에 상세히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 미국 덤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다양한 대북 옵션을 보고받았고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대북 군사 옵션을 보고받은 사실이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합참의장이 지난 14일 날 며칠 전에 이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가요. 합참의장이 13일 오후 8시부터 25분간 조지프 덤포드 미 합참의장과 통화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통화한 것을 자랑하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까 언론이 알지 누가 도청해서 아는 거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한미 합참의장 통화, 한미 동맹 확고, 연합 방위 태세 발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이 덤포드 합참의장에게 최근에 재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데 축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가 크게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굳건하게 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월 말 한미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덤포드 의장은 한미 동맹관계는 변함없이 확고하고 한미 군사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순진한 국민들은 한미관계가 아무 이상 없이 태평성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런 부분이 튼튼하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겠죠. 자, 오늘 또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북 코앞에서 한미 동맹 과시, 대북 메시지 주목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1월 7일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만에 국빈 방문해 원래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국빈 방문을 하면 의전을 거치고 무슨 축포를 쏘고 귀찮은 일이 많으니까 대체로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1박 2일 내지 짧은 2박 3일, 2박 3일이라도 거의 1박 2일과 비슷한 2박 3일로 오기 때문에 또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해이나 일본이나 중국 갔다가 들려가기 때문에 이런 이 오피셜 비지터, 즉 국빈 방문을 잘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한 부분은 아버지 부시가 방문했을 때 국빈 방문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으로부터 평양으로부터 190km밖에 안 떨어진 한국 국회에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가 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렇게 보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국하고 미국이 어제 7일날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놓고도 한미 간에 서로 엇박자가 나가지고 청와대는 6시에 9시쯤 한미 양국이 동시에 트럼프 방한 일정을 발표한다고 공지를 했다가 40분 뒤에 6시 40분에 취소한다고 했다가 또 백악관이 예정대로 9시에 이 트럼프 일정을 공개하자 청와대도 뒤늦게 10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입국과 출발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단지 10월 7일 날 이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언론 공동 발표를 한다라는 것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언제 들어와가 언제 나간다라는 게 지금 한미 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조율이 안 돼서 그걸 같이 발표한다다가 지금 어긋나 버렸고 7일날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요. 한미 간에
지금 1박 2일로 하느냐, 일본을 3박 4일 가고 한국을 1박 2일 하느냐.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면 한국이 지금 심야라도 들어오라. 11시 59분에라도 한국에 오면 2박 3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쪽에 잘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럼 며칠 날 정상회담 한다라는 것만 발표하자고 이렇게 나가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만 보면 북코앞에서 한미 동맹을 과시한다. 이거는 지난번에 합참의장이 한미 합참의장끼리 통화를 해서 한미 동맹이 확고하다. 그 확고한 동맹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조차도 그 내용이 뭔지 국회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에서 모른다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을 한국에 와서 과시를 한들 그것이 진정하게 과시할 만한 동맹인지 의문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부분을 뒤를 받쳐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제 대북 대화파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가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가 청와대로 초청받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비공식으로요. 비공개로요. 이 갈루치는 클린턴 때 북핵 위기가 극을 당했을 때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 국무부 외교관이죠. 그래서 한 뭐 차관보급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이는데 원래는 클린턴 때 장관을 했던 페리라는 사람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페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루치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자, 93년 1차 북핵 위기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이 북한을 끌어내어서 합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성김 정도 되는 급이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서 비공식으로 대통령과 그리고 문정인이 같이 만난다. 참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22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주류도 아니고 공화당 사람은 이 사람 민주당 사람이에요. 인맥상으로 따지면요. 클린턴 때 했고 이번에 클린턴 힐러리가 다시 집권할 거라고 보고 힐러리가 이 선거에서 이기기 직전에도 싱가포르에서 1.5 트랙 만남을 북한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힐러리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힐러리가 되면 주요 외교 현안의 첫 번째가 북핵 문제니까 미리 북한 사람들을 좀 만나자. 그래서 그 울브라이트라는 이 여자 클린턴 때, 남편 클린턴 때 국무부 장관을 했던 여자가 클린턴 임기가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당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지요. 그래서 툭하면 북한하고 특사로 뛰는 지미 카터, 또 클린턴 부부, 또 이 갈루치, 페리 이런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 인맥으로 이 북한에 대한 대화,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집중을 하는 북한에서도 특별히 좀 관리하고 있는 라인의 인물이라고 봐야 되며 이 인맥들은 지금 트럼프의 인맥하고는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이 대치되는 영역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굳이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이런 인물들을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아온 문정인을 옆에 끼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나친 한반도 대치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고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말했고 갈루치 전 특사도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했고 페리는 오기로 했는데 빠졌고 이 오기로 했는데 빠졌다 이 건강 문제라고 봅니까? 절대 아니죠.
갈라 했는데 미국 정부 측에서 그래도 전직 장관인데 갈루치야 직급이 낮아서 뭐 한국에 오는 게 더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면 이 사람 한미연구소라는 걸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도움 좀 받고 하려면 오는 게 계산이 맞아서 오지만은 페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로 했다가 안 온 거죠. 자, 갈루치는 이 문 대통령 접근 이후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특강, 이거 누가 불렀는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연세대 그 문 대통령의 유명한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재직하곤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세대 통일연구원은 문정인이 놀이터죠. 한국 정부는 북한과 핵무기가 아니라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협상하는 척하며 필요한 혜택은 다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 협상을 반대하지만은 협상은 필요하며 우방과 미국의 안보를 정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이야기 해주고 갔죠. 이거 좀 챙기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날 면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북핵 위기 경험이 있는 대화파 미국 측 인사들의 조언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갈루치가 놀던 시절이 지금부터 24년 전인데 24년 전에 갈루치 불러다가 그때 김일성이 살았을 때 좀 아닙니까? 김일성이 살았을 때 인물 불러다가 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냐는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자, 북핵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문 대통령, 정말로 그렇게 느끼면요 손 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 한반도 운전석 지금 스스로 자기가 운전석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슬그머니 이제 후퇴를 했죠. 자, 그래서 물밑으로 미국의 1.5트랙 하면서 북한의 반관반민과 미국의 반관반민이 끊임없이 구멍을 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캐치해서 또 그걸 갖다가 파악해서 또 북한과 한번 구멍을 파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이달 19일부터 21일 핵 비확산 회의가 러시아에서 민간 연구소 주최로 열리는데 이 자리에 북한의 최선이라고 많이 나오죠. 외무성에, 북한 외무성에 북미 국장 여자 TV에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오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국에도 외교부 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 정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틸러슨이 첫 폭탄 투하될 때까지는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 하고, 이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대화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눈치를 채고, 이럴 땐 또 우리가 한 발 먼저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공화당의 당원 46%가 대북 선제 타격을 지지한다고 지금 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역대 미국의 이 여론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는데요. 트럼프에 반대하는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 조사를 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맥마스터 백악관 보좌관도 필요한 어떤 것도 할 것이다. 대북 무력 사용도 여전히 시사하고 있고요.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정권요,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여기 구멍 파고 저기 구멍 판다고 참 양다리 한다고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별 방법이 있을 거 없습니다. 방법이 있었으면요 벌써 한국이 움직이기 전에 미국이 움직였을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끙끙 매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한국한테 그 기회를 줄 거라고 보십니까?